안 해봐, 안 찾아봤어? 선생님 유튜브 영상 있어요? 그 학원 유튜브 영상이야. 아, 우리 수업하는 거 다 영상 찍어서 올려놔요. 네. 혹시 복습할 때 보면 돼요. 네. 오케이? 어, 어, 그럼 19번 정가에 대한 이야기고 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럼 잘 봐봐. 일단 원가가 뭔지 알까요? 태빈아. 원래 원래 가격?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태빈이가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어. 그럼 그 원래 산 가격이 원가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제 원가를 이야기하는 순간 태빈이가 뭔가 장사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태빈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가격이 원가야. 그리고 내가 장사할 거잖아. 더 비싸게 파는 게 정가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 사온 거 그대로 팔면 내가 이득이 있는 걸까?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득을 붙여서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 나 얼마에 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게 정가입니다. 됐지? 그럼 태빈이가 가게를 가서 어떤 물건을 사왔어. 그 사올 때의 금액이 정가일까? 정가일 수도 있고요. 정가가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태빈이가 편의점을 가잖아. 편의점을 가면 똑같은 물건이 두 개 있는데 정가가 1,000원짜리다? 근데 하나는 900원에 팔아. 그치? 그럼 태빈이가 900원짜리 사겠어? 1,000원짜리 사겠어? 900원짜리 사겠죠. 그럼 태빈이는 정가대로 산 거야? 아닌 거죠. 그죠? 정가는 뭐냐면 내가 얼마의 이익을 붙여서 얼마에 팔겠다라고 이야기해 놓는 거, 파는 사람이. 그게 뭐다? 정가예요. 그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지불해서 사온 금액, 그게 뭐다? 그럼 이 둘의 사이에는 태빈이가 원하는, 즉 기대하는 이익이 있겠지. 그치? 그걸 이제 나중에는 되게 그러니까 그냥 기대 이익이라고 불러 나중에.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구분을 하셔야 돼. 판매하는 사람이 정가대로 팔았을 때 기대하는 이익이 있다고요. 그쵸? 근데 그대로 잘 팔릴까? 꼭 필요한 거라면 팔리겠지만 그다지 크게 필요한 게 아닌 거라면 잘 팔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조금 더 잘 팔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래서 내가 할인을 해서 얼마에 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할인가예요. 그러면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사람들이 정가대로 팔겠죠.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잘 안 팔리는 물건이라면 할인해서 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모두 다 통틀어서 실제 팔았을 때 결정되는 금액 있잖아. 그치? 그 금액의 이름이 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매가는 정가가 될 수도 있고 할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이 용어들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태빈이가 조금 이렇게 잡혔을까? 그러니까 우리 원가, 전가, 할인가, 판매가 이야기할 때는요. 태빈이가 스스로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장사할 때 결정되는 금액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 좋아요. 판매가가 그 판매하는 가격이에요. 그쵸? 실제 팔은 금액이에요. 누군가가 사간 금액. 그게 정가일 수도 있고 원가. 할인가일 수도 있죠. 원가대로는 안 팔겠지. 왜 원가대로 팔아? 그러면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원가는 파는 사람이 사온 금액이고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19번을 보면 정가가 A1이래요. 이 A1을 금액을 20% 할인하여 구입할 때 그러면 할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판매가와 같은 이야기인 거겠죠? 얘를 얼마만큼 할인한 금액이야? 그쵸? 지불할 금액을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이제 태빈아 이게 내가 좀 되게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활용 문제에서 중학교 1, 2, 3 고등학교까지 가도 활용 문제에서 이 원가 전가라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들은 이 개념 갖고 다 돼 그냥.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한 번 할 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요 개념을 또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얘를 결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고요. 이 얘기를 할게요. A의 P% 만큼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A의 P% 만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할까? 500ml짜리 오렌지 주스에 10% 만큼이라고 하면 얼마만큼을 이야기하는 거야? 태빈이가 알기에 50ml. 어떻게 계산했어요? 500 나누기 10을 했어요? 퍼센트 계산은 얘는 퍼센트를 이제 얼마만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쵸? 됐죠? 그래서 요 퍼센트 가지고 얘를 계산하려면 퍼센트 얘를 그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얘를 나누기 100을 한 거를 곱해주는 겁니다. 원래 거에다가. 이게 기본 풀이 방법이에요.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얘를 합시다.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50ml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 자, 500ml짜리 오렌지 주스 중에 50ml는 몇 퍼센트만큼이야? 어떻게 계산했을까? 이렇게 찾아요. 그럼 얘가 퍼센트니까 뭐해? 미안합니다. 잘못했어. 이렇게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10%가 되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이게 근데 얘를 해야 되거든. 봐봐. 요 100을 곱하는 행위 있잖아요. 우리가 퍼센트를 만들 때. 요거는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이만큼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얼마만큼이야 라는 것들을 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퍼센트를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퍼센트가 붙은 애 가지고는 실제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퍼센트가 있는 애들은 실제 계산하기 편하게 곱했던 100을 나누어 놓고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100을 빼놓고 생각을 하면 얘가 비율이거든요. 어떤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된다? 퍼센트가 된다. 이거는 초등학교 걸로 배웠죠. 그죠? 그래서 퍼센트 가지고 계산 안 하고요. 비율 가지고 계산한다를 기억하시면 돼. 퍼센트가 주어지면. 됐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 A의 P%만큼이란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A한테 A의 P%만큼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뭘 먼저 해? P한테 나누기 100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만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퍼센트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P%를 100으로 나눈 걸 가지고 원래 거에다가 곱해줘야지만이 A의 P%만큼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요거 설명하려고 요거 설명했어. 이해됐을까? 그럼 요 부분 이제 지울게. 그러면 이제 얘 의미가 뭐냐면 A라는 양을 전체로 봤을 때 P%만큼의 A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색칠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됐지? 요게 기본이야. 얘부터 시작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A의 P%만큼 증가한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양이든 금액이든 어쨌든 전체 단위를 따라가면서 퍼센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A의 P%만큼 증가한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A라는 애가 있다. 얘한테 얘 A의 P%만큼까지 증가한 전체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A한테 이거 A의 P%만큼을 더해준 양이 A의 P%만큼 증가한 양이겠죠. 됐을까요? 이걸 좀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금방 그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도 이쪽에 A의 P%만큼이라 하면 A라는 양이 있는데 P%만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A의 P%만큼 증가한 양이라 하면 A만큼의 양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A의 P%만큼도 같이 더해준 그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를 조금 더 간결하게 보기 위해서 분배 법칙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아, 그건 나중에 합시다. 일단 요렇게. 그럼 이번엔 A의 P%만큼 감소한 양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A가 있고요. 여기한테서 A의 P%만큼을 뺀 나머지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만큼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을까요? 그럼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A라는 애에서 A의 P%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할인가라 하면 정가 A1을 20%만큼 할인한 금액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위에 거일까요? 아래 거일까요? 감소한 양이겠죠. 그래서 원래에서 원래의 100분의 20만큼 뺀 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됐을까요? 근데 얘가 계산을 끝내려면 이 다음 이야기인데 동류한 계산이란 것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전체가 1만큼 있는데 전체의 100분의 20이면 5분의 1이죠? 그쵸? 전체의 5분의 1만큼을 빼고 남은 양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전체 얼마만큼이에요? 5분의 4만큼. 요 동류항 계산에 대해서는 오늘 할 거니까 일단 요 정도 될까요? 소수점으로 나왔네. 그럼 이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개념과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원래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태빈이도 공부할 때마다 최대한 자세하게 공부를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거기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놔요. 까먹으면 봐야 될 거 아니야. 태빈이가 다시 볼 곳에다가요. 어디에 할래요? 이게 지울 거예요? 네. 이제 다음 몇 번? 28번인가요? 농도? 27번? 7, 8번이었던 것 같아. 그죠? 자, 이제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태빈아. 자, 오렌지 주스 20%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태빈아? 오렌지 주스 전체 양의 20%? 전체 20%만큼은 오렌지다, 이 얘기죠. 네. 그럼 나머지 다른 거야. 물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렌지 주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오렌지 전체에 대한 오렌지 주스의 양만 이야기하는 거야. 오렌지 주스의 양과 나머지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오렌지 주스니까 뭐 이렇게 그릇이라고 컵으로 볼게요. 그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0만큼만 뭐다? 오렌지다, 이 얘기죠. 전체가 오렌지 주스고요. 그쵸? 됐을까요? 그렇다면 오렌지 주스라고 이야기할 건데 전체 다가 오렌지야. 그럼 몇 프로일까? 100%입니다. 오렌지 주스라고 이야기할 건데 됐죠? 오렌지가 하나도 없어. 0%입니다. 자, 오렌지 주스 20%라는 이 값은 어떻게 구했을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오렌지 주스, 오렌지의 양을 전체 양으로 나누어서, 그쵸? 퍼센트로 표현할 거니까 뭐 했다? 이제 퍼센트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 전체 양 안에는 오렌지 양도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오렌지만 중요해. 이겁니다. 전체분의 오렌지의 양,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오렌지의 비율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돼? 네. 이게 농도입니다. 이게 오렌지 주스의 농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도식은 외우는 걸까? 이거 외울 필요 있어? 농도가 뭔지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전체 양분의 오렌지의 양, 그 비율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하면 돼? 100 하면 돼요. 그럼 곱하기 100 한 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이 될까? 앞으로 딱 뭐 얘들 갖고 계산을 할 때? 안 돼요. 그래서 나누기 100 한 다음에 계산을 하겠죠. 그쵸? 전체에 대한 그 얼마만큼의 비율만 보기 위해서 퍼센트를 만드는 거니까.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내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오렌지 주스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소금물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소금물의 농도 얘기해야 할 거예요. 소금물의 농도라는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전체분의 뭐의 양? 곱하기 이래야 농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전체가 결국은 이거죠. 이 나머지를 그냥 뭐가 들어있던지 소금과 물로만 구분해 보겠다 이거야. 이 나머지를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됐을까요? 둘을 합쳐서 소금 물의 양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27번 볼까요? 다음 중 소금물 200g에 속해 200g 속에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소금물이라고 했죠. 소금물 200g 속에 이 안에는 소금의 양 더하기 물의 양까지예요. 이 xg의 소금이 들어있을 때 소금이 2xg이 들어있을 때의 농도 이야기하래요. 퍼센트로 얘기할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제 농도인 거죠. 됐을까요?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다죠. 그러면 100하고 200에서 약분돼서 2가 남고 2랑 약분해서 남는 게 뭐예요? 그쵸? 근데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필요한 거 정리하세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럼 28번 한번 해보세요. 잘 봐봐. 등식의 성질을 안 배워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게. A는 B분의 C라는 형태이잖아요. 이걸 난 꼴이라고 불러. 거숙시랑 똑같아. 이런 꼴의 형태이면 A를 구하는 식이라기보다는 3개 중에 2개를 알면 하나를 구하는 식이다 라고 받아들여 줘야 돼. 그래서 이런 꼴이 주어졌을 때 C라는 걸 구하는 식은 이 둘의 곱이에요. 이런 꼴이 주어졌을 때 이 B라는 걸 구하는 식은 둘의 위치를 바꾼 식이에요.
이게 왜인지는 나중에 등식의 성질을 갖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애야. 그렇다면 이제 저 공식을 여기다 가져다 써놓고 올게. 소금물의 농도는 저 둘을 합쳐서 소금물의 양이라고 할 거야. 됐죠? 이제 얘에 대한 의미인지 알죠? 여기까지만 하면 얘랑 모양이 똑같지. 근데 저 100이 문제지, 곱하기 100. 근데 옆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건 분수꼴에서 얘 분자로 올려서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얘랑 모양이 똑같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소금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됐죠? 그러면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한 건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한 거와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은 소금의 양은 얘 곱한 다음에 나누기 뭐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잖아. 그럼 얘를 구하면 소금의 양에 곱하기 100 한 거와 같은 애야.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구한 거에서 나누기 뭐 해주면 돼? 100을 해주면 소금의 양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얘를 외우고 있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실은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외우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귀찮다? 불편하다? 이 정도거든요. 빨라지면 외우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근데 외워두면 편하긴 해요. 100분의 정확하게는 소금물의 농도인데 이거 다 외우기 힘드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정확하게는 소금물의 양인데 그냥 물의 양으로 외워주시면 편하겠죠. 의미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 와, 복잡하네. 됐을까요? 자, 다시 외우는 거 해줄게.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으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됐을까요? 자, 얘도 정리해 놓고요. 밑에 거 빨리 채워보세요. 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거는 일단 받아들이는 걸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 됐죠? 자, 거기에 우리 개념서에 항이라고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봐 줄래요? 항 뭐라고 돼 있어요? 수또는 문자에 뭐로 이루어져?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수또는 문자. 아니죠.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곱. 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됐나요?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도 되고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도 되고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도 돼. 그걸 수 또는 문자라고 얘기한 거야. 걔들의 뭐로 이루어져 있다? 곱. 곱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항. 됐을까요?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야. 2 더하기 3이라면 좀 그렇다. 2 더하기 A야. 2 더하기 3은 더할 수 있으니까. 그죠? 더할 수 있는 건 더하면 돼요, 그냥. 2 더하기 A야. 그럼 얘는 항이 몇 개야? 이렇게 얘기자. 2 곱하기 A야. 하나.
얘는 항이 몇 개야? 하나. 하나. 얘는 항이 몇 개야? 하나. 항은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곱으로 이루어진 식. 이 곱하기 아니잖아. 얘는 항이 몇 개야? 없어요. 얘도. 네? 얘 항이에요. 숫자는 문자이고. 얘도 항이에요. 수 또는 문자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쪽은 적사인 건데. 그러면 또는의 의미는 뭐냐면 네. 수들만도 항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문자들만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도 항이다 이거예요. 네. 수와 문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도 항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도 항이죠. 네. 얘도 항이죠. 더하기로 있으니까 이 항이 여기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 2개 있는 거라고요. 얘는요? 세 개. 얘는 곱하기로 묶여 있잖아. 그럼 하나. 하나인 거라고요. 다시 얘는 항이 몇 개예요? 세 개. 얘는 항이 몇 개예요? 하나.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를 생략해서 표현하는 거야. 곱하기는 살아있으면 항 구분하기가 헷갈려 버리니까. 곱하기를 생략해서 표현해야 하나의 항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얘 항 몇 개야? 하나. 여기. 세. 3개. 여기 항 몇 개야? 네 개. 잠깐 한 개. 한 개죠? 항은 뭐라고요? 곱으로 이루어진 식. 이게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항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기준이 얘야. 태빈아. 태빈군? 맑아져야죠. 얘가 항이야 라는 거의 기준이 얘야. 얘를 가지고 보는 거야. 내 맘대로 그냥 얘는 항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서 항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항은 뭐라고요? 곱으로 이루어진 식. 여기에 이제 얘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좋긴 해요. 됐습니까? 항이 뭐라고요?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됐을까요? 네. 그걸로 항을 구분하는 거야. 그 중에 이거 적혀 있죠. 얘도 읽어봐 줄래요?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상. 응. 어렵다. 이거 어려운 거 엄청 많네요. 그쵸. 얘가 뭐라고요? 상수랑. 얘는 상수항일까요? 아니죠. 얘는 상수항일까요? 아니죠. 얘가 뭐라고요? 왜 문장이 어렵냐면 그 누가 와서 얘는 이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없게 확실하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장 그대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받아들여야 돼. 얘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옆에? 계수요? 응. 항에서 문자의 곱하기. 응. 됐을까요? 자, 여기 문자 요 항 하나죠? 요 항에 문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개수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없어요. 얘 항 하나죠? 요 항한테 곱해진 수가 있을까? 이 문자인데 이 문자에 곱해진 수가 있을까? 아니요. 있죠. 아, 1. 그래서 요 항에서의 A의 개수는 얼마다? 1. 얘도 항이 하나죠. 문자 앞에 곱해진 수만 얘기하는 거야. 1. 음. 다 1이에요. BC의 개수가 얼마다? 1. 음. 그럼 다, 그 개수는 다 1이에요? 아니요. 수 제외하고. 얘 항이죠. 네. 그쵸? 네. 이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가 얼마예요? 2. 얘가 개수예요. 아, 어렵다.
개수 얼마예요? 3. 근데 이렇게까지 보셔야 돼요. 개수 얼마예요? 3 마이너스 3. 됐을까요? 자, 항이 뭐라고요? 앞에 것까지 같이 얘기하는 게 좋아요. 숫자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됐을까요? 간결하게 기억하라고 얘를 적어준 거지 얘를 생략하라고 적어준 건 아닙니다. 실은. 얘 얘기하면서 얘까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상수항은 뭐예요? 문자로만 이루어진. 수만으로 이루어진. 됐나요? 개수는 뭐예요? 개수가 문자의 곱하는. 얘들은 받아들여야 돼. 외우가 아니라 이건 약속한 용어들이에요. 태빈아. 용어가 엄청 많네요. 중학교 1학년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다른 게 없어요? 1학년 때 이거 1학년 거 가지고 다 해요. 그 이후에는 용어가 거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 용어들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이 용어들이 익숙하고 능숙해져야 되는데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초등학교 때 했던 계산 연산들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이 받아들여 줘야 될 때 받아들이지 못해 주다 보니까 이 다음 책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태빈아 이걸 잘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럼 이 다음 책들이 어떻다? 편해져요. 할만해지고요. 어? 다시 봐야죠. 아직 다 안 했는데. 됐을까요? 그래서 복습해줘야 돼. 복습해서 태빈이 걸로 만들어주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됐을까요? 자, 다항식이라는 거 옆에 적혀 있는 것 좀 읽어주실래요? 됐을까요? 오. 단항식이라는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 개뿐인 다항식. 됐죠? 그러니까 봐봐 이제 항이 몇 개야? 한 개예요. 얘를 뭐라고 불러? 요 2의 이름이 뭐예요? 자, 항이 몇 개예요?
항이 한 개만 다항식이에요. 항이 두 개 이상이면 다항식. 다항식입니다. 아, A의 개수가 얼마예요? 2, B의 개수가 얼마예요? 3. 맞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항이 몇 개예요? 3개. 3개예요. 요 항의 이름이 뭐예요? 마이너스 3. 아, 이 식을 구분하자면 단항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다항식이에요. A의 개수가 얼마예요? 2. B의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항이 몇 개일까요? 4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 항이 몇 개일까? 곱으로 이루어지지. 하나, 둘. 6개? 왜 6개일까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해서. 곱하기 생략된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있을 때 항이 몇 개라고요? 1개요. 곱하기 생략한 거 생각하니까 항이 2개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잖아.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렇게 돼 있는 애가 항이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개수랑 항 개수랑 같은 거예요? 말이 이상한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곱하기 개수가 3개니까 항의 개수, 아니 곱하기 개수 2개니까 항의 개수가 2개야? 하나인가? 아, 헷갈려. 곱으로 묶여 있는 게 항 하나라고요, 그냥. 하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항이라고요. 아, 그러면 2개다 항. 2개죠. 얘가? 그 위에요. 얘가요? 그 위에요. 얘가요? 네. 왜요? 2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B 곱하기 아, 얘들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생략 아니에요? 이거 곱하기 생략돼 있으면 얘들 계산하면 되는 거야? 곱하기 곱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그게 항하나. 그럼 봐봐, 태빈아. 2 마이너스 3이잖아요? 네. 그 얘 곱해요? 곱하기 생략된 거 아니에요? 수들끼리의 곱을 우리가 생략하는 걸로 한 적 있어요? 전에 그 여자 선생님이 했을 때뭐 곱하기 생략한다고 했는데. 수와 문자의 곱일 때 곱하기를 생략하는 거죠? 아, 그죠? 헷갈려. 수들끼리의 곱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우리 정수 계산할 때 2 빼기 3이야. 네. 얘를 곱해서 계산했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과 2 빼기 3이 같은 값이에요? 곱하기 생략한다고 뭐 들려주지 않았어요? 뭐였을까요? 잠깐만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어? 뭐야? 아. 그래서 아무리 간단한 것도 복습이란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못 찾았어요? 플러스 생략인 것 같은데. 플러스 생략이죠. 그래서 2 빼기 3은 2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 맞다 그랬었지. 이거- 이건 곱하기 생략이 아니잖아. 그러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네 개. 왜 4개예요? 개입니다. 왜 4개예요? B 곱하기 A 빼기 3 곱하기 B 빼기 12. 12 플러스 X 곱하기 X 빼기 Y니까 3개다. 3개. 3개예요? 네. 왜요? X의 2제곱은 X 곱하기 X가 어. 항이 한 개이고 얘가 항이 하나야. 맞아. 3B는 3 곱하기 B여서 항이 2개. 3 곱하기 B가 항이 2개야? 하나 해서 앞에서 2개. 2 곱하기 A는 2 곱하기 2A는 2 곱하기 A여서 또 항이 한 개여서 앞에서 3개요. 아? 말이 이상한데? 상수항은 항이 아니야? 상수항. 항들 중에 수만으로 이루어진 게 상수항입니다. 어려워. 저는 학원에서 여기까지 배우다 말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1차 시간 진짜 어렵겠다. 자, 항이 몇 개예요? 이거 풀어볼까요? 이거 먼저 해결해야지. 잠깐만요. 여기다 좀 써도 되죠? 네. 다시 항이 어떤 애라고요? 구별로 이루어진 식. 그 항들 중에 수만으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불러요? 상수. 그러니까 상수항은 항이죠? 그럼 모든 식 중에 수가 들어있는 식은 그럼 그 수는 상수항이. 네, 다 상수항이에요. 수만으로 어렵다. 이루어진 식. 어렵다. 2 곱하기 A 빼기 3 곱하기 B 빼기 12 빼기 X 곱하기 X 빼기 Y. 항이 몇개일까? 항이 몇 개일까, 이 식에서? 일단 수여서 1개, 2개, 3개, 4개, 5개. 잠깐만 헷갈려. 하나, 둘. 수가 다시 태빈아, 얘 항이죠? 곱하기는 그냥 묶여있고 더하기에만 상수항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12 플러스 2b라고도 쓸 수 있어요? 네. 얘 항이죠? 네. 얘 항이죠? 네. 얘 항 몇 개야? 2개요. 헷갈린다. 여기 다 못했고. A, B, C. 얘 항이죠? 네. 항 몇 개야? 2개. 왜 2개예요? 색인가? 구분으로 이루어진 식 1개. 1개야. 곱하기는 뭉치고. 네. 상수항이. 이게 상수항. 수만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 상수항 얜 개수. 문자에 곱한 수. 어렵다. 그래. 그러면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4개예요. 왜 y는 안 세요? y는 곱하기가 아니었어요. 왜요? 얘도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y인데. 그런가? 진짜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C 이렇게 써도 얘는 항이 아닌 거예요? 플러스 C 플러스 C 거라기죠. 그것은 항이 아니라 그거는 플러스기 때문에 항이 아니에요. 플러스 1 곱하기 C인데? 헷갈려. 항이 뜨는가? 그냥 이런 항이 느낌이야. 다섯 개네. 이런 느낌이야. 봐봐, 태빈아. 좀 쉽게 갑시다, 그러면. 정의로 가지 말고 느낌으로 갑시다. 잘 봐봐. 얘 항 하나야. 항이 2개 만들었어. 항을 3개 만들었어. 항 4개 만들었어. 되나요? 얘는 다 항식이야. 얘는 항이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자, 얘 항 몇 개일까? 요거 빼고. 이게 점점 늘어나지만 이거 고물로 이루어질 수 하냐고요? 수만으로 둘, 셋, 넷, 저 아까 y가 1 곱하기 y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12는 상수항인데 네. 12는 1 곱하기 12랑 같으니까 항이랑 상수항이랑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상수항도 항이에요. 그냥 12는 그럼 항이 한 개예요? 네. 둘이 포함되는 거 하나. 그럼 5개인데요. 항이 5개인 거예요. 드디어. A의 개수는 얼마예요? 계속해서 2개. 아니, A의 개수는 얼마예요? 잠깐만요. 개수 말고 개수. A의 개수. 하나. A의 개수. 문자의 곱한수. 문자의 곱한수. A의 개수는 얼마예요? 없다. A의 개수 얼마예요? 2, B의 개수는요? 3. 마이너스 3. 3에서 봐도 되지 않나? 2A 빼기 3B.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호까지 같이 봐요. 그게 편하고. 됐을까요? X제곱의 개수는 얼마일까? 문자의 곱한수. X제곱의 개수. 없다. x의 제곱은 x 곱하기 x이기 때문에 개수는 문자의 곱한수인데 x는 수가 아니라 문자에서 얘 정리하면 얼마예요? 일도 있어. 모든 수는 달리 있는데 그것도 계산해야 해요. 그거 엄청 복잡해지겠네.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 그러니까 얘를 쓸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네. 그죠? 0이 되니까. 네. 근데 얘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요 앞에 뭘 곱한 걸로도 볼 수 있다? 1. 되나요? 네. Y의 개수는요? 1. 아니죠. 잠깐만. 왜 내가 아직 저 x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야. 다시 A의 개수는 얼마예요? 2. B의 개수는 얼마예요? 미안이고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는 얼마예요?
y의 개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되나요? 항이 몇 개라고요? 항은 5개.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인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다항식. 항이 한 개만 있는 식을 뭐라고 불러요? 다항식. 이 단항식들 중에서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뭐라고 불러요?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 수만으로 이루어진 다항. 아이 아까 뭐라고 했죠?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 뭐라고 불러요? 수만으로. 다항식.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 뭐라고 불러요? 아, 잠시만. 아, 용어들이 너무 많네. 이 정도 용어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아, 연습해야 되겠죠. 한 번 더? 단항식, 다항식. 이것은 다항식이에요. a 제곱의 개수는 얼마? 계속해서 문자의 반성수 1. 마이너스 1. 단항식, 다항식. 다항식. x 제곱의 개수는 얼마라고요? X제곱이요. a 제곱. 미안합니다. a 제곱의 개수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x, y의 개수는 얼마예요? 그래서 문자의 곱한수 1. 1이에요. 단항식, 다항식. 다항식 a 제곱의 개수 얼마예요? 부호까지 같이 얘기해요. x, y의 개수 얼마예요? 1. 상수항이 얼마예요? 네, 상수항이 7. 부호까지 얘기해요. 마이너스 7. 단항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네. 그죠? 항이 몇 개예요? 이거 Z예요. 영어로 Z. 뭐야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로 뺄게요. 항 일단 하나, 일단 둘, 세 개? 왜 3개예요? 아닌가? 일단 마이너스 a 곱하기 a 하나고 x 곱하기 y 그리고 마이너스 7 3개요. Z는요? 아 맞다. 1개다. 왜 Z는 안 세요? 우와 진짜 어렵다. a 제곱의 개수 얼마예요? 계속 마이너스 1. x, y의 개수요. 1.
Z의 개수야. 상수항은요? 뭐가 상수항이에요? 마이너스 7. 됐을까요? 이것까지 하면 더 어려우려나? 차수 뭐라고 적혀 있는? 이거 먼저 할까요? 항의 차수 이렇게 얘기합시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문자의 됐을까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항의 차수래요. 그러니까 얘가 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에서 곱한 문자의 개수를 항의 차수라고 불러요. 용어야. 항에서 곱한 문자의 개수를 항의 차수라고 불러요. 어떤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항에서 네. 곱한 문자의 개수를 항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수. 차수. 네. 항에서 곱한 문자의 개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의 차수. 항의 차수가 뭐라고요? 어떤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자, 그럼 얘는 몇 차 항이에요? 차항? 1차항. 1차 항. 그러니까 차수 가지고 몇 차 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얘는 몇 차 항이에요? 1차. 1차 항. 얘는 몇 차 항일까? 항이 없어요. 상수항에는 문자를 곱한 게 없으니 문자를 곱한 개수를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 없다. 0개. 0. 없다도 우리 이제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얘의 차수는 몇 차? 0차. 0차예요. 얘의 차수는요? 2차. 2차예요. 얘의 차수는요? 1차. 1차예요. 차수 뭔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다항식의 차수야. 옆에 읽어줄래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 되나요? 다항식의 차수. 네. 어떤 애를 얘기한다? 가장 큰 항의 차수. 어떤 다항식이 있어. 네.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읽으면 그 다항식에 뭘 얘기한 거다? 차수. 되나요? 네. 얘 몇 차 항이라고요? 1차. 얘는요? 1차. 얘는요? 0차. 얘는요? 2차. 얘는요? 1차. 그럼 이 식은 몇 차일까? 가장 큰 항의 차수니까 2차. 됐습니까? 네. 됐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어, 이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긴 한데 지금 쓴 거를 고등학교 과정을 설명해야 이론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중학교 1학년 때 받아들이는 걸 언제까지 쓴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요. 대학교 때 안 써요. 대학교 때도 당연히 쓰긴 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야 그때 가면. 그 지금 받아들여주는 걸 잘 받아들여줘야 돼. 됐죠? A에 관한이라고 말하는 순간 관한? 어떤 문자에 관한이라고 말하는 순간 태빈아,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식은 얘만 문자로 보겠다.
나머지는 문자로 보겠다 안 보겠다? 모르겠다.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수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A에 관한이라고 말하는 순간 A만 문자예요. A만 문자예요. 그럼 얘는 상수항이 되는 거야. 얘도 상수항이고요. 얘도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럼 A가 있는 그 10백은 다 상수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몇 차? 1차. 얘는 몇 차? 1차. 0차. 아, 맞다. 얘 몇 차? 0차. 얘 몇 차? 0차. 얘 몇 차? 0차. A에 관한이라고 말하는 순간. 근데 이 말이 없잖아? 1차. 다 문자예요. 그치? 0차. 2차. 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거 아니야?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 중학교 때 정도까지는 네. 얘들을 문자로 봐요. 그리고 얘들을 상수 취급을 해요. A, B, C 이게 수예요? 그러니까 수로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개념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해요. A 제곱의 항 몇 개야? 세 개예요. X 제곱의 개수가 얼마? A. X의 개수가 얼마? B. 이 식에서의 상수항은 C.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어렵지. 처음 하는 건데 당연히 자주 해야죠. 됐죠? 복습 반드시 하셔야 돼. 얘는 몇 차 항?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2차? 2차 항이에요. 얘는 몇 차 항? 1차. 1차 항.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본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X에 관한이라고 쓰고요. 우리가 앞으로 볼 때 책에 이게 있을 거야. 이렇게 써주고 얘기할 거예요. 책에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실은 써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해도 태비는 받아들일 때 받아들여 주셔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됐죠? 어쨌든 요 지금은 얘들을 다 문자로 볼 거예요. 용어 익히는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버렸네. 일단 요거 연습해 오세요. 안 되네. 69쪽 개념편 69쪽까지고요. 집에서 해 오셔야 돼. 지금 우리 수업 시간 끝났어. 해오셔야 돼. 유형편 걔도 접어놔 빨리. 유형편 49쪽까지요. 걔 지금 개념편 했잖아. 유형편 아니 유형편 여기까지예요. 걔가 개념편 거기까지고요. 유형편은 49쪽까지고요. 한쪽 했는데 뭘 어려워. 용어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오늘 남아있는 오늘 저 50문제 50번까지 다 하고 가요. 저 2번이에요. 이제 가방 싸세요. 드리면 돼요. 네.
오늘은 체크할 거 따로 없으니 해주시면 돼요. 옮깁시다. 갑시다. 오늘은 끝까지고요. 그냥 31번부터 50번까지 해주시면 돼요. 체크? 네네. 체크한 건 없고요. 프린트 꺼내서 해야 돼요. 앉으세요. 편한데. 하고 가셔야 돼. 50번까지. 다음에 이 2학년 건 금요일에 해결합시다. 2학년 건 금요일에 해결하고 오늘은 일단 요거 한번 문제 풀고 시작해 볼까? 딱 20분. 얼른 해보세요. 왜 안 왔어? 언제요? 주말. 까먹었어요. 해보세요. 네. 수요일까지요? 응. 네. 지금 2학년 거 갖고 왔어. 아니요. 2학년 거 갖고 와서 앞부분 채워야 되고. 네. 오케이? 알았어. 화목은 쉬는 거 알겠는데 월수금은 일찍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채워야지. 못 채우면 또 해야지. 그치?